관조 참외, 무농약으로 키운 관조의 똥으로 만든 거의 유기농에 범접하는 유기농이라고 얘기하면 불법이래. 똥기농. 네, 그렇습니다. 자, 이 관조 참외가 이제 시즌 오프를 앞두고 있습니다. 시즌 오프. 사실은 너무 그러네. 아쉽습니다. 그러네, 사실은 그러네. 우리 저 관조 참외 때문에 제가 너무나 행복한 지난 초여름을 보냈습니다. 네. 그동안 관조 참외를 사랑해주신 김용민닷컴 회원분들의 성원에 보답하고자 8월까지 50% 넘게 인하된 50%요? 50%? 예, 4.5kg 판매가 기준으로 35,000원에서 16,800원, 52% 인하했고요. 9kg 판매가 기존 58,000원에서 25,200원. 이야. 이건 57%입니다. 네. 받은 후에 냉장고에 보관해서 후숙해서 드시면 더욱 달콤합니다. 와, 이 절반 이하로 판매를 하네요. 그렇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만두도 먹고 또 불고기도 먹었습니다. 네. 입가심을 참외.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관조 참외. 아이고, 이 살 봐, 그냥. 이게 디저트 딱이네. 그렇죠. 보통 이렇게 시즌 오프까지 오면은 과일 맛이 많이 떨어지거든요. 강도가 그대로야. 괜찮아, 맛있어요. 시즌 오프가 됐다고 이렇게 가격을 떨어뜨린다고 맛이 없을 거다. 이건 오해예요, 오해. 진하네. 관조 참외를 안 준 자리에서 20개를 까먹은 적이 있었어요. 한 번 먹고 너무 맛있는 거야. 단맛이 너무 좋았어요. 네. 디저트 치고 너무 많이 먹는데. 솔직히 얘기해서 올 낮에부터 내일 아침까지 네. 여기서 다 해결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내일 아침 아무것도 못 먹습니다. 아니, 원래 관운하고 나면 음. 그 화요일 아침은 안 먹어요. 이게 관조 참외가 식감이 좋은 게 맛은 단데 아작 씹히는 게 있잖아 이게. 그렇지. 자, 그래요, 여러분. 우리 관조 참외 얘기했고. 네. 우와, 이게 뭡니까? 이게 뭐예요? 카카오 뭐, 그 뭐죠? 이게 바로 네. 카카오 무선 충전 마우스패드. 아, 마우스패드? 마우스패드. 아, 마우스를 이렇게 넓게 쓰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요즘에 그 모니터를 두 개 네. 이어가지고 듀얼로 하시는 분들 있잖아. 네. 그분들한테는 지금 마우스가 너무 작아요. 아, 네, 그래서 이걸로 해가지고. 마우스 두 개를 이렇게. 네? 키보드. 키보드 올려놓는 거예요? 키보드도 올려놓는 거구나. 네. 네. 키보드도 웃겨보려고 한 얘기였습니다. 자, 그런데 말이죠. 와, 대단합니다. 여기 뭐가 있어요, 여기? 이게 네. 뭐야? 네. 사실 여러분 이거- 이거죠. 긴 거 말고 이렇게 짧은 것도 있거든요. 네. 이거 여기. 네. 네. 하여튼 여기다 꽂아가지고, 충전도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렇죠. 이렇게 꽂아서 하면은 이렇게 빨간불이 들어오는데 이겁니다. 아, 그래요? 오. 여기에 이제 핸드폰을 올려놓으면은 네. 충전이 됩니다. 이렇게 되기만 해도 충전이 됩니까? 충전이 됩니다. 그래요? 네. 충전됩니다. 이야, 진짜? 충전돼요. 제가 지금 아까 처음에 이 방송 시작하면서 주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올려놓은 지 한 30분 정도 됐는데 제가 배터리가 거의 없었어요. 근데 네. 50%까지 채워졌어요. 50%. 네. 자, 이걸 떼는 순간 5%로 확 달아집니다. 아니, 농담이고, 예. 세상에, 네네. 여러분. 이것까지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다 이 한 마우스패드에서 해결이 되는 겁니다. 네. 자, 많은 분들이 좋아하는 카카오 리틀 프렌즈 캐릭터로 만든 무선 충전 마우스패드. 마우스패드. 그냥 마우스패드가 아니라 패드 위에 스마트폰을 올려놓으면 자동적으로 충전이 됩니다. 마우스패드. 단 충전되는 기종은 정해져 있습니다. 충전 가능한 스마트폰 확인은 김용민닷컴에서 네네. 확인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각종 쇼핑몰에서 절찬리에 판매 중입니다. 자, 통상 이런 거는 34,000원대, 장패드 이거는 이제 43,000원대인데 자, 이게 다른 사이트는 그런데 김용민닷컴은 단패드 우리 정동지가 들고 있는 거. 네, 요거. 그 딴 데서는 34,000원인데 김용민닷컴은 29,000원. 오, 또 5,000원이나. 요거 저 딴 데서는 43,000원인데 김용민닷컴에서는 39,000원. 오. 대단합니다, 여러분. 35,000원. 네. 자, 남녀노소 누구나 좋아하는 카카오 리틀 프렌즈 무선 충전 마우스패드 최신상을 김용민닷컴에서 압도적 최저가에 만나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장사 잘하지? 또 우리 시청자들이 너무 착해서
다 사줘 또. 아니 근데 이게 이뻐 보니까 네, 아주 잘 만들었어요. 나의 라이언 패드가 초라해지고 있어요. 그래요. 너무 초라해졌는데? 커널 라이트 클럽 계속해서 정상근 동지의 브리핑 네, 이거 함께하겠습니다. 사실 이 지난주 언론계에서 가장 뜨거웠던 뉴스 중에 하나인데 네, 이 MBC 계약직 아나운서 그래요. 이 논란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네. 뭐 저도 생각이 있긴 한데 일단 개요만 좀 설명을 드릴게요. 네. 일단 이 지난 2016년에서 2017년 사이에 이 김장겸이 사장으로 있을 때 이 MBC 아나운서들이 채용이 됐습니다. 근데 채용이 1년 단위의 계약직이었어요. 이때 좀 돌아보시면 김재철 이후에 공채를 안 했고 공채 대신에 이제 이런 식으로 뭐 계약직 인원들을 뽑아가지고 네, 좀 이렇게 했었죠. 그래서 아나운서들을 2년 연속으로 이렇게 1년 단위 계약직으로 뽑았는데 최승호 사장이 MBC에 취임한 이후에 이 사측에서 이 사람들한테 계약 갱신을 하지 않고 재계약 불발로 이 사람들이 이제 MBC를 떠났습니다. 떠났는데 이제 이후에 법적 싸움이 시작이 됐어요. 네. 그래서 계약이 만료된 아나운서들이 지난해 6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이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제기를 했고 3개월 뒤에 부당해고 판정을 받았고요. 네. 그리고 중앙노동위원회에서도 지난 1월에 이 판정을 이제 유지를 했고요. 그래서 MBC가 이에 불복을 해서 이 노동위 판정의 행정소송을 제기를 한 상황이고 그리고 이 아나운서들도 MBC를 상대로 해고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를 한 네, 상태입니다. 양측이 다 그쵸. 소송을 걸었어요. 네. 그리고 지난 5월에 이 서울 서부지법이 이 본안이 판결 나올 때까지, 그러니까 이게 부당해고다 아니다 판결이 나올 때까지 일단은 이 아나운서들의 근로자 지위를 유지해라. 네, 이런 가처분 명령을 내렸고 네. 판결이 나올 때까지는 이렇게 복직을 시키라라는 결론인 거죠. 그래서 MBC가 이제 이들의 출근을 지시를 했습니다만 이 아나운서들을 이제 기존의 아나운서실이 아니라 별도로 공간을 내어주고 여기에 이제 배치를 하고 업무를 주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 회사 게시판 그리고 이메일 같은 또 전산망도 차단을 한 그런 상황이고요. 이에 이 아나운서들이 이 지난 7월 16일에 이 직장 괴롭힘 방지법이 시행이 되자 네. 그 진정서를 접수를 했는데 이게 이 직장 괴롭힘 방지법의 1호 진정서가 됐습니다. 네. 일단 개요는 이렇고 그럼 이제 이 쟁점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는 그 이 아나운서들을 적폐로 규정할 것인가라는 쟁점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찬성하는 측에서는 아니 뭐 모르고 들어왔냐, 너네 어차피 들어와서 이 정규직들 다 뭐 이제 뿔뿔이 이제 흩어지고 막 유배가고 하면은 그 자리에 대체 인력으로 들어와서 활동하려고 했던 거 아니냐. 우리가 그때 방송에서 했던 말이 생각납니다. 들어가지 말라고. 그거는 적폐 세력을 도와주는 거다. 그렇게 얘기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예. 반면에 이제 반대하는 측에서는 이 사람들이 뭐 대체 인력으로 뽑힌 게 아니다. 대체 인력은 이제 파업 중에 뽑는 게 대체 인력이니까 그때는 이제 2012년에 뽑힌 사람들이 이제 이 일종의 이제 대체 인력인 거고 이 사람들은 그 파업 상태가 아닌 중에 그러니까 공채를 없앤 MBC의 이 비정규직으로 채용이 됐을 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두 번째 쟁점은 그 이들에 대한 계약 만료가 정당한가. 어차피 이제 계약직이니까 이 계약 만료를 하는 게 정당한가 이제 그 부분인데 뭐 찬성하는 측에서는 이게 해고가 아니라 계약 만료다. 계약 만료가 됐으니까 나가라는 거고 본인들이 억울하면 이제 뭐 시험을 보고 들어오면 된다. 뭐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요. 반대하는 쪽에서는 이 공채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들어왔기 때문에 어쨌든 이 사측으로부터 갱신에 대한 약속을 받았고 또 뭐 별다른 문제 없이 일을 해왔기 때문에 뭐 교용권을 이제 유지를 해야 된다. 뭐 그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도 갱신에 있습니다. 대한 약속은 누가 한 거예요? 당시 이제 김장겸과 김장겸 신동우가 한 거죠. 경영진 때 그러니까 이제 그런 약속이 어떤 문서로 남은 것도 아니고 그냥 구두로 약속했다는 거예요? 구두죠, 구두. 네, 문서로 약속한 건 아니고 이 사람들의 문서상에서는 1년 계약직으로 되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갱신을 하는 건데 그래서 최승호 사장이나 기존 아나운서국은 그건 어디까지나 문서로만 남은 것이니까 구두 약속은 유효하지 않다. 이런 입장에서 그분들은 계약 만료가 된 것이고 더 이상 고용을 유지할 이유가 없다. 이런 입장인 거네요. 그런 셈이죠. 네. 그러니까 이 해고가 뭐 해고가 아니라 이 계약 해지에 따른 그냥 결별이라는 거죠. 이걸 두고 상당히 지금 뜨겁죠. 네, 굉장히 뜨겁죠. 언론계에서. 이게 그 손정은 아나운서, 네. 네, 손정은 아나운서의 페이스북이 좀 화제가 됐고 또 이어서 이제 전종 아나운서인가요? 네. 그분의 또 페이북 글이 또 화제가 되기도 했었죠. 뭐
그분들이 적폐일 리가 있겠습니까? 저 계약직 아나운서들 그분들이 적폐일 리는 없을 테고 다만 그 시대에 무슨 역할로 자기들에게 일이 주어질지 또 자기들이 어떤 맥락에서 채용되는 건지 뻔히 알 텐데 그렇잖아요. 그 2012년 이후에 말 안 듣는 아나운서들 자기들하고 정치적인 색채가 다르다고 판단되는 아나운서, PD 기자들을 다 한직으로 보낸 거 아닙니까? 네. 그 와중에 이 사람들을 보냈으니 사람은 필요할 것이고 그렇게 해서 이제 채용된 거 아니겠어요? 평시 상황에서 그렇게 뭐 됐다면은 모르겠지만은 이 명백하게 MBC가 이른바 MBC 안에서의 협조적이지 않은 이런 방송인들을 도려내기 위해서 그렇게 해서 채용을 했던 것이고 그 과정에서 자기들이 뽑혔고 그래서 그들을 대체할 역할이 부여됐다는 것을 뻔히 알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이 다른 노동자들과 같을 수는 없겠다 그런 생각은 들면서도 근데 좀 아쉬움은 있어요. 그렇게 따로 이렇게 공간을 마련해주고 또 뭐 이메일이라든지 또 출입증도 뭐 그냥 뭐 저거라면서요. 출연자들이 네. 받는 뭐 출입증 같은 거, 방문증 같은 거 비슷한 거. 굳이 그랬어야 했는가 그런 생각이 들기 그러니까 저는 김용민 PD 얘기에 동의하면서도 2012년 파업 때 이른바 그 시용 기자, 그 다음에 그때 당시 파업 이후에 들어온 경력직 그분들한테는 죄송합니다만 완전히 저는 적폐 세력이라고 보거든요. 그거는 경력직이고 파업 중일 때 시용 기자로 들어왔다라고 하는 것은 2012년에 들어온 네. 사람들 예. 그 본인이 어떻게 활용되어질지 상당 부분 동의하고 전 들어갔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저는 일단 논외인데 이번에 그 계약직 아나운서 같은 경우는 이제 그들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봤을 때 젊은 선수들이잖아요. 그래서 MBC도 제가 봤을 때는 여러 군데 넣는 그 원어부댐 언론사 중에 하나였을 거예요. 그렇지. 여러 군데 넣는. 그러니까 지금 한결에 들어간 선수가 반드시 진보적이어서 한결에 들어갔느냐?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조선일보도 같이 쳤어요. 네. 다 넣었는데 들어간 거거든요. 없다고 할수 예전에 제가 많이 얘기했습니다만 덕소에서 처음 예. 신원사님 할 때 조선일보 판촉하는 사람한테 아예 됐다고 그 집에서 전화를 했는데 이제 한겨레에다 전화한 거야. 그래서 저기 한겨레 구독하겠다고. 저기 가겠다고. 갔더니 그 사람이야. 지구 공동으로 운영했나 보죠. 그렇지. 그러니까 네. 저는 그런 어떤 생각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랬을 때 이 선수들한테만 온전하게 그 책임을 묻는 것도 네. 굉장히 가혹하다. 예.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그 손정은 아나운서 페북도 그렇고 이분들이 굉장히 화가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가슴에 얼마나 쌓인 게 많겠어요. 그쵸. 한참 방송해야 될 때 손정은 아나운서가 진짜 80년생인데 그때 이제 뭐 브런치 만들러 가고 막 그럴 때가 가장 방송에서는 특히나 여성 아나운서들 우리나라 언론이 좀 소비하는 방식을 보면은 그때가 최전성기. 그렇죠. 예. 인데 그때 방송을 못하게 했으니. 그때 방송을 이제 못하게 한 거고 그렇게 해서 이제 보냈는데 그게 얼마나 좀 켜켜이 한으로 쌓였겠냐라는 생각은 좀 들어요. 그리고 이분들 그러니까 16, 17번, 4번 아나운서들이 정말 그냥 여기저기 막 그 원서를 넣다가 그 MBC가 공채를 하도 안 하니까 뭐 아니면 또 MBC를 기다렸다가 이렇게 들어오신 분들이 있을 수도 있지만 근데 저도 이분들이 좀 아쉬운 거는 만약 이분들이 들어왔으면은 적어도 그 MBC가 언론노조 MBC 본부가 이제 정권이 바뀌고 파업을 했을 때 그러니까 이 8월 15일 직전이더라도 광복절 직전이더라도 이분들이 어떻게 힘을 싣는 활동을 했었어야 한다고 봐요. 이게 실제로 MBC 내부에서 비정규직들 그러니까 뭐 작가분들도 그렇고 다른 비정규직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 파업에 같이 동참한 분들이 꽤나 많아요. 그래서 사실은 잘렸어요. 네, 그래서 좀 그게 뭐 계약이 또 안 된 경우도 있고 그런 분들이 많아서 좀 이분들도 그런 모습을 좀 보여줬다면 지금 있는 분들이 이렇게까지 좀 등을 돌렸을까라는 생각은 들어요. 근데 그런 생각은 드는데 한편으로 저도 김현 PD랑 좀 생각이 비슷한 거는 한편으로는 또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 그런 그 욕먹을 일을 하냐 이거야. 그냥 뭐 같은 아나운서실에서 근무하지 못하더라도 그에 상응하는 직원으로서의 대접은 해주는 것이 온당하지 아니 않았겠는가. 일단 법원에서 그렇게 판단을 했기 때문에 네. 저는 MBC 경영진이 예. 그 법원 판결에 동의하지 않더라도 본인들이 당한 게 있잖아요. 네. 그러면
조금 차별은 했었어요. 차별화된 모습은 보였어야 된다라고 보는데 그 차별화된 모습이라고 하는 거는 김재철이 그렇게 했듯이 김재철 똑같이 해서는 안 된다. 이전 경영진이 했던 것처럼 약간 지금 약간 배제하는 형식으로 가지 않습니까? 예? 근데 저는 그거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진짜. 근데 어쨌든 거기에 덧붙여가지고 하나 더 생각이 드는 건 신동호는 이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신동호는 양승은은 음. 이제 MBC 아나운서로 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그 선수들은 정규직이기 때문에 네. 아니 뭐 양승은이야 뭐 무슨 뭐 자기가 결정 권한이 있거나 그런 건 아니니까 뭐 그렇다 하더라도 신동호는 이건 용납을 해서는 안 되지. 그러면 정말 그 이 사람들 16번, 17번, 4번이라고 하는 이 아나운서들은 뭐 그 정하지 못한 죄는 있지만 어쨌든 시키는 대로 했겠죠. 위에서 시키는 대로 했을 텐데 그걸 지시한 자는 이제 신동호일 텐데. 그쵸. 그러니까 내 생각에는 그 사람들 결국에는 뭐 법원에서 최종심에서 져가지고 채용한다면은 그 채용에 상응하는 그로 인해서 발생한 비용들 괜히 헛된 약속을 해가지고 결국 회사에게 큰 짐을 지운 신동호에게 구상권 청구해야지. 그래야 아니, 되지 그러니까 않을까? 저는 그러니까 법원이 일단 이 계약직 아나운서들에 대해서 일단 부당 해고라고 일단 판단을 한 거 아닙니까? 네. 예, 판단을 했다면은 계약직 신분으로서 그러니까 그들이 그때 적극적으로 그 저항을 했느냐 이 여부와는 별개로 계약직 신분으로 그런 걸 하기가 대단히 어려웠기 때문에 그 불안한 지위를 이용해서 그때 당시 그들에게 그런 지시를 했던 지금 정상근 기자가 얘기했던 경영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경영진들 그때 꼭 수뇌부들은 다 없어졌잖아. 근데 안 없어진 지금 MBC에 남아 있는 간부들도 있거든요. 그 직원이죠. 그 저 김장겸이나 이런 사람들은 임원이고 네. 뭐 신동호한테 책임 물어야지. 그건 물어야 돼요. 근데 지금 MBC는 제대로 못 묻고 있잖아요. 근데 진짜 이른바 이제 뭐 사내 적폐의 끝판왕이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일부가 뭐 지금 회사에 남아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 사람들을 뭐랄까 하여튼 내치지 못하는 게 정규직이기 때문이고 라고 한다면 그 저 사람들을 쉽게 내칠 수 있는 게 계약직이다라고 라기 때문이라고 한다면 그거는 좀 생각해 볼 대목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약간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게 딱 무자르듯이 저 사람들은 적폐다 이렇게 단순히 그렇게 규정하기에는 상당히 곤란하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MBC가 만약에 이 법원 판단이 이름에도 불구하고 본인들은 뭐 지금 이 스탠스로 간다 그러면 그때 있던 적폐들 있잖아요. 그 간부들 그 사람한테도 책임을 물어서 뭐 법적으로 가든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 사람들에 대해서는 지금 솔직히 말해서 가만히 있잖아요. 지금 내치지 못하고. 아니 나는 이런 방법 내가 사장이라면 이럴 수 있지 않을까. 그 직원들한테 자신이 이제 직원이다. 뭐 약속 받았기 때문에 나는 여기서 정규직 사원으로서 대우를 받아야겠다는 사람들한테 좀 얘기할 수 있어요. 당신들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정규직이 되면은 인정받겠냐? 말하자면은 뭐 무슨 MBC를 다닐 수는 있겠지만은 과연 진짜 아나운서로서 예우를 받을 수 있겠느냐? 솔직히 얘기해서 조직에 한데 섞일 수 있겠느냐? 우리가 아나운서 채용을 하겠다. 채용을 할 때 지원을 해라. 그 절차를 거쳐서 들어오자. 이렇게 제안할 수는 없었는가? 뭐 그것도 방법이기도 하죠. 그래서 뭐, 아니 물론 모두 다 채용할 수는 없겠지만은 그런 영예로운 다시 그 정규 채용 과정을 통해서 들어올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온당하지 않겠는가 생각이 들어요. 근데 저는 뭐랄까, 그러니까 이런 식의 그냥 뭐 계약직이지 계약이 만료됐어. 그럼 너 나가 이것보다는 그 두고 보면서 이렇게 내부의 뭐 인사 평가라든지 뭐 이런 뭐 규율들은 뭐 이제 물론 이제 뭐 사측의 뭐 일방적인 인사 평가가 굉장히 많은 부작용을 일으키긴 합니다만 근데 어쨌든 뭐 지금의 이제 뭐 MBC 구성원들은 뭐 그 정도의 뭐 조직은 아닐 테니까 근데 어쨌든 다른 방식으로 좀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니까 좀 그런 점에서는 좀 아쉬운데. 예. 참 지금 복잡한 문제네. 예, 지금 2012년 때 기자로 들어왔던 사람들도 지금 잘 있거든요. 물론 MBC 내부에서는 속이 터지지만. 시험 경력들 들어온 사람들 거의 안 나가고 다 있어요. 단 하나,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16번, 17번 아나운서라는 사람들은 정규직이 아닐 뿐인 거죠. 예.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뭐 그때 이제 뭐 시용 기자들은 뭐 이제 경력 기자 채용 통해서 막 들어왔지만 그때 이 사람들은 이제 16, 17, 4번 이제 신입사원 뽑는데 신입사원을 이제 그 계약직으로 뽑은 다 거죠. 계약직으로 네. 뽑았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부당해고 판단을 최종심에서도 받으면 정규직 채용되는 거예요? 부당해고 판결을 받으면은 그 현재 상태 그 해고되기 전 상태로 되돌리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아나운서 비정규직 업무를 상태? 줘야 돼요. 아마 아니, 그러니까 아니, 업무를 주게 하겠지만은 네. 그 신분이 정규직이 되는 거예요? 비정규직이 되는 거예요? 뭐 당장은 비정규직으로 되겠지만 근데 이게 비정규직 법에 따라서 시간이 지난 사람들은 이제 정규직 전환이 무기계약 돼야죠. 무기계약직으로 이제 네. 갈 수 있는 거죠. 무기계약직은 정규직하고 다른데. 네, 무기계약직이 아니더라도 일단 비정규직 법상으로는 곧 같은 업무를 2년 이상 하면 정규직으로 전환하게 돼 있으니까. 네. 네. 아이고 참. 정서적으로, 감정적으로 좀 아니 그 지금 이 상태에서 있어요. 최종심에서 해서 이겨가지고 MBC에 이제 들어온단 말이죠. 아나운서들이 인정하겠냐 이거야. 그렇죠. 지금 뭐 같은 세월이 상황에서는 지나면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은 조직이 융화될 수가 없다면은 또 MBC는 반으로 갈리는. 아 참 그러니까- 김재철 이 일당들이 했던 그러니까요. 짓거리는 정말 네. 치를 떨게 만드네요. 조금 과격한 얘기일 수도 있지만 그 이전 경영진에 의해서 채용됐던 음, 적폐 언론인들이라고 분류되는 이런 사람들과의 뭐 진짜 법정 소송을 불사하겠다라고 해서 전면전을 가든가 뭐 그런 차원에서 이 연장선으로 이 싸움이 간다면은 일관성이 있다. 그래서 이해를 하겠는데 지금은 흔히 말하는 시용 경력 정규직으로 들어온 적폐 언론인들에 대해서는 대응을 못 하고 있잖아요. 네. 정규직이라는 이유로. 근데 지금 계약직에 대해서는 너무나도 이렇게 세게 나오니까 지금 그런 거는 좀 그 구도가 너무 안 좋아요. 그러니까 네. 이제 이게 지금 최승호 사장을 비롯한 MBC 경영진은 권력으로 비춰지고 있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은 이제 약자로 비춰지고 있고요. 권력자 대 약자의 이 프레임에서는 이거는 사실 진짜 이게 최악의 상황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권력자로서 약자하고 정면으로 붙기보다는 과거 권력자들과 상대해가지고 MBC의 이익을 구현하는 방법밖에 없는 것 같아요. 지금의 이런 대결 구도는 너무 안 좋아요. 네. 그리고 또 이제 사실은 손정원 아나운서가 진보적 색채를 띈 사람들한테도 비난을 받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지금 손정원 씨는 MBC의 주류고 저 사람들은 출입증 받고 있는 약자로 이렇게 포지셔닝이 됐기 때문에 아주 구도가 나빠요. 예. 그게 정말로 그 흔히 말해서 타겟팅이 돼야 할 그때 당시 이전 경영진의 지시라든가 이런 거에 충실히 복무했던 그 적폐 간부들 언론인들은 이 싸움 그냥 방관하고 있는 거야 MBC에서. 웃고 있을 거야 뒤에서. 웃고 있어요 지금. 웃고 있을 거야. 네. 어차피 뭐 버티면 자기들은 뭐 자기네들은 그냥 월급 따박따박 나오고 조용히 하니까. 있으면서 버티는 거거든 지금. 신동호는 진짜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그자를 뭐 아나운서로 기억하면 안 되고요. 적폐로 기억해야 됩니다. 네. 아 정말 용서할 수가 없네요. 진짜 치가 떨립니다. 자 알겠습니다. 아이고 뭐 MBC는 뭐 끝까지 소송한다고 합니까? 뭐 MBC는 일단 간다라는 끝까지 거죠. 갈 것 근데 같아요. 그러면 그 전까지 확정 판결 전까지는 계속 저렇게 따로 사무실 마련해 놓고 그건 모르겠어요. 이제 MBC가 어떤 판단을 일단은 1심까지는 이대로 갈 것 같아요. 네. 1심 판결까지는 이대로 가고 1심 판결이 나오면 어떻게 대응할지 모르겠어요. 근데 사실 이 뭐 진노위, 중노위 판결이 그렇게 뒤집히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그렇죠. 사실. 예. 그러니까 이제 노동 관련해서는 이게 5심이라고 하잖아요. 진노위, 중노위, 1심, 2심, 3심. 3심. 네. 예. 통상은 1심, 2심, 3심으로 해야 되는데 진노위, 중노위까지. 진노위, 중노위까지 결론도 다 무시하고 법원으로 간 경우도 있어요. 네. 많죠. 예. 대부분이지 대부분. 거의 대부분이죠. 예. 그 자리에서 수용하는 경우는 거의 없고요.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하나 더. 네, 간단하게 네. 이호성 방송통신위원장이 오늘 사의를 표명했다고 밝혔더라고요. 아 네. 정말 참 예. 네. 너무나 많은 분들이 실망했습니다. 기대를 많이 걸었는데 한 게 뭐가 있냐 뭐 이런 얘기가 많아요. 네. 비판이 많죠. 그래서 오늘 오전에 이제 뭐 4기 방통위 2년 정책 성과 뭐 그런 걸 발표를 한 다음에 갑자기 기자들 앞에서 뭐 문재인 정부 2기를 맞아서 뭐 1기 일원인 나는 뭐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또 이제 도움이 되고자 대통령께 사의를 표명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이 문재인 정부의 성공과 2기 내각의 원활한 팀워크를 위해서 아예 방송통신위원장직을 맡지 않으셨어야 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렇지 않아요? 네, 사실 뭐 비판이 뭐 많죠. 하셨나 싶어요. 네. 뭐 우리 하셨나? 관훈라이트에서 이효성 위원장을 진짜 많이 깠죠. 네, 그렇죠. 아, 너무 좀 실망스럽습니다. 사실 뭐 아, 우리가 이제 한 게 있다면은 적폐 사장들 내쫓고 새로운 공영방송 사장 임명한 거 그거는 근데 그건 뭐 당연히 했어야 될 일이고 그렇죠. 뭐 자연스러운 수순이고 사실 뭐 방통위원장 이전까지는 뭐 소장학자로서 좀 그 명석하게 빛나셨던 분이긴 한데 네. 예, 정작 이제 정책 그 실행자로서의 역량이 이렇게 생각보다는 높지 않았다 좀 이런 평가가 좀 많더라고요. 네. 그래서 지금 거론되는 사람이 연합뉴스 보니까 표한수 시사인 대표 그리고 한상혁 변호사. 네. 한상혁 변호사는 그 당시 이제 지난 정권에서 뭐 저 미디어온이랑도 많이 일을 하셨는데 MBC 뭐 이쪽에서 고소고발이 엄청 들어왔잖아요. 그 박문진 이사도 하셨고 네. 그다음에 MBC랑 소송전을 벌일 때 많이 도움을 주셨죠. 미디어오늘 담당 변호사. 아 그러셨어요. 아, 네. 훌륭한 분이긴 한데 근데 중요한 거는 근데 모르겠습니다. 그 방통위원장으로서의 중요한 자질은. 거는 공무원들한테 포위당하지 않고 음, 뭔가 헤쳐나갈 수 있는 정치적인 것 같아요. 사람 좋고 그냥 과거 이력만 보고 판단해서는 안 될 일이라고 보는 제가 게. 볼 때 방통위원장은 네. 방통위 어떤 그 뭐 사무처나 이런 그 관료들에 의한 그런 것보다 언론사들 있지 않습니까? 조중동을 비롯한 이런 언론사들한테 압박이나 이런 걸 받더라도 흘리지 않는. 생각해 보세요. 우리 사회 최고의 기득권은 언론이에요. 네. 사실은 방송, 신문, 언론이라고 또 신문이 또 저 방송을 가지면서 모든 우리나라의 유수한 언론들을 상대하는 곳이 바로 방송통신위원회고 네. 그러니까 그 언론사들이 쩔쩔매는 데가 방송통신위원회 아닙니까? 네. 몇 년마다 한 번씩 이렇게 제어가를 받아야 되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최고의 권력 위의 권력이니까 이 방통위 공무원들의 그 힘은 얼마나 대단하겠어요. 근데 다른 장관, 부처 장관들은 관료나 공무원 조직에 의해서 장관들이 좀 영향을 많이 받잖아요. 근데 저는 방송통신위원장은 그 방통위 이 공무원들이 결국에는 언론사 기자들이나 네. 이런 선수들한테 갑을 관계가 언론사 쪽에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압박을 견딜 수 있는 그런 선수가 와야 앞으로 이제 문재인 정부 이제 후반기에 넘어갔을 때 더 이제 언론과 이런 게 심해질 텐데 그걸 저는 한마디로 이제 맞상대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아니 나는 변상욱 변상욱 선배. 선배는 어떨까 싶어요. 물론 우리가 결정할 문제도 아니고 네. 그렇긴 한데 변상욱 선배밖에 생각나는 사람이 없어요. 그분은 이 땅의 언론 민주화 운동의 뿌리이기도 했고요. 또 전두환 정권에 맞서가지고 공정 보도를 했던 분입니다. 그런 분이 없어요 세상에. 그 가장 적임자는 그분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또 그리고 그분 자체는 그동안 언론인으로 살아오면서 또 무수히 많은 그런 검증과 또한 자기 성찰, 직업 윤리를 가진 분이기 때문에 털어봐야 나올 게 없을 거야. 그렇죠. 또 정치권 가까이 가지 않으셨기 때문에 또 정치적 뭐 그런 민감성에서도 좀 벗어나 계시고. 근데 그 어디 뭐 TV조선에서 찾아오면 어디 검도하러 가시는 거 아닙니까? 아, 검도한 거. 유일한 비리는 방송국 그 네. 개국 행사 때 검도하러 가신 거. 그게 유일한 비리예요. 유일한 비리. 아니 그러니까 좀 차기 방통위원장은 음. 좀 언론하고 맞짱 뜰 수 있는 분이 꼭 왔으면 좋겠어요. 저승사자가 와야죠. 그냥 저승사자. 굴하지 않고. 예. 아, 우리 변상욱 선배는 뭐 무서운 사람 그쵸. 아니잖아요. 네. 허허실실 하시면서도 맺고 끊는 게 정확하시고 할 말 하시고 할 행동하시고 난 그만한 분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 그냥 받으면 진짜, 이제 저 언론사 사주들한테 예. 검도 한판 뜹시다. 예. 근데 다음 방통위원장은 제가 봤을 때 그냥 공정하게 이 방송사 평가를 해서 종편 승인을 처리하면 그냥 그대로 이제 공이 될 거라고 아니 봅니다. 그냥 그 기준대로. 아니 네, 평가 기준대로. 점수대로. 변상욱 선배는 TV조선 날릴 수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그 잣대로 봐야 돼. TV조선 날릴 수 있느냐? 그렇다면 그 날아갈 위기에 놓인 TV조선이나 조선일보가 가만두겠어? 얼마나 뒤를 탈탈 털겠어요. 네. 그렇죠. 유무영의 압박을 얼마나 많이 가하겠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굴하지 않고 내 목숨 던져서 이거 적폐를 없애겠다. 할 수 있는 사람은 내가 보기엔 변상욱밖에 없어. 만약에 변 선배 됐을 때 네. 정말 그 검도 사건 네. 검도 사건. 조선일보 일면에 조선일보 일면에. 한국 방통위가 창피하다.
박태환 선배 그래서 검도 빡 이러고 있는 거. 예, 정말 방통위는 바뀌어야 돼요. 네. 그리고 지금 그 자리 가서 이렇게 주저앉아가지고 즐기시더라고 자꾸 자리를. 근데 그 자리, 그러니까 그 자리는 전투하는 자리예요. 이런 데가 아니에요, 진짜. 그 최강욱 지금 최강욱 변호사 민정비서관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그분은 뭐 박문진 이사 오래 하셨으니까 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근데 이제 이 관료들을 통솔하면서 관료들보다도 더 높은 전문성과 그렇죠. 이 미디어 현장에서의 경험, 네. 그래서 그들을 압도할 수 있는 능력까지 다 감안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아니 최강욱, 변상욱 딱 좋네. 투욱이 좋겠어. 최욱을 문화통신 최욱까지. 문화부 장관으로. 최욱은 홍보대사.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참 우리 방통위가 이제 문재인 정부 후반기인데 또 이제 술에 술 탄 듯 물 탄 듯. 그러면 안 돼요. 그냥 덕망 있으신 분 갖다 앉히면은 될 일도 안 됩니다. 지금 우리가 얼마나 개혁을 간절히 바랍니까? 예? 덕망 있는 분 갖다 세우지 마시고요. 털어서 흠 없는 사람 말고 전투력 짱인 사람을 배치해야 싸울 됩니다. 사람을 좀 갖다 세워야 됩니다. 전투력 짱. 정준희 교수. 정준희 교수? 네, 얘기 정준희 나오네요. 교수님. 그분도 좋지. 네. 그렇죠. 젊은 사람도 기용할 필요도 있을 것 좋죠. 같아요. 김용민 위원장 얘기도 나왔습니까? 네, 나왔네요. 네. 제가 몇 놈 좀 풀었습니다. 제가. 네네. 예, 알겠습니다. 효도를 효도로 다 죽었어, 방송통신위원장. 씨. 그냥 그 회의실에서 이 소리만 나고 네. 방송은 안 봐오는 거 아닙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번 주 마치죠. 네. 자, 여러분 다음 주에 쉽니다. 네. 휴가철. 쉬고. 네. 하여튼 김용민 TV의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모든 방송 다 쉬고 김용민 브리핑도 쉬고 우리도 한번 쉬어야지. 네. 어디 갑니까? 나는 또 월요일 화요일은 KBS 1라디오 김용민 라이브 생방을 해야 돼. 거기 못 냈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저녁 시사 프로인데 일주일 내내 쉬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통상 이럴 때는 좀 대타 MC를 써야 되는데 네. 굳이 내가 해야 된대. 그래서 이제 딴 분이 좀 했으면 좋겠는데 또 딴 분을 시키자니 너무 잘하면 또 곤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또 위기 때인데 네. 김재동도 그만두는 판에 안 되겠다 해서 그냥 월요일 화요일은 나가고 위기 탈출 넘버원. 수목금은 좀 쉬려고. 수목금 쉬시려고. 예, 네. 그렇습니다. 예. 자, 다음 주는 좀 그렇게 해서 관훈 라이트 클럽도 쉬고 또 내일 피아지 방법원도 쉬고 네. 그리고 내일 쉽니까? 내일? 아니 다음 주. 다음 주 쭉 이제. 다음 주 쭉. 히히히 스토리 정치부심 다 쉽니다. 네. 다음 주는 쉬니까 이번 주는 하여튼 이렇게 해서 마무리해서 7월 마무리 방송이 되겠네요. 네. 네. 8월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김영